사랑, 위로, 행복이 있는 곳,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를 진행하는 저는 책 읽는 아나 이순영입니다. 최고의 독서가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뵌 지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3년 동안 쭉 진행을 해왔을 때는 이순영 MC, 행복 나눔 메신저 이런 수식어를 붙였다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책 읽는 아나라는 수식어를 붙여봤는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책 읽는 아나는 제가 아나운서도 했었고 앵커, 기자 이런 방송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나운서의 줄임말인 아나이기도 하지만 또 책을 읽고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에서 아나라는 수식어를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책을 읽고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지고 온 책은요,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책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근데 제가 지난주 이제 한 주 동안 읽었던 책이 또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이에요. 이상하게 저는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옛날 책들이 굉장히 좋고, 또 음악도 90년대 음악을 좀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뭐랄까,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좀 가슴을 울리는 그런 책이나 음악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할 책은 정헌재 작가님이 쓴 포엠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이 책 안 표지를 보면은 옛날에 그 웹툰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엽서도 뒷장에 붙어 있습니다. 남편이 샀던 책인 것 같은데 저보고 그게 언제적 책인데 이제서 읽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옛날 감성을 좀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다 책 안에 글씨 옆에 웹툰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웹툰을 보는 재미도 솔솔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만화나 아니면 웹툰 이런 거는 전혀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이 아기자기한 이 캐릭터 그림하고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 또 작가님이 쓴 글들, 이런 것들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읽는 내내 굉장히 잘 읽혔고 재미있었고 또 좀 따뜻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내용 자체는 어떤 삶의 고뇌 이런 것보다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가님이 어떤 한 분을 열렬히 사랑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쓴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그건 결국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지금 뜨거운 사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 들면서 좀 잊고 무뎌져 있던 내 안 저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좀 꼭 끄집어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따뜻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심오하고 복잡하고 해결책을 좀 찾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읽기보다는 좀 편안하고 내가 너무 삭막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좀 내 마음 한 곳에 있는 이 따뜻함과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꺼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잘 맞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아마도 작가님의 마음이 좀 잘 드러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것을 읽고 굉장히 좀 따뜻한 분이고 감성적인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LP. 나에겐 CD 말고 LP판도 꽤 여러 장 있다. 순수하게 내가 산 LP는 거의 없지만 난 그 당시에는 경제력이 거의 없었다. 아무튼 거의 100여 장쯤 되는 LP가 있다. 그 중에서 상당수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신 레코드판이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일이지만 아버진 상당히 음악을 좋아하셨던 게 분명했다. 비틀즈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옛날 가수의 음반까지 집에 있는 레코드판의 목록은 다양하다. 지금은 턴테이블이 그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를 CD라는 새로운 놈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 레코드판들을 거의 꺼내지 않는다. 난 나중에 꼭 좋은 턴테이블을 마련해서 잠만 자고 있는 이놈들을 꺼내어 괴롭힐 생각이다. 몇 번 턴테이블을 사려고 나갔었는데 요즘은 파는 곳도 없고 있다 해도 거의 마니아 수준의 고가의 제품들만 있어서 그때마다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사실 LP는 불편하다. 그건 CD에 비해서 확실히 불편하다. 우선 그 크기는 CD의 거의 대여섯 배 수준이고 한 곡만 다시 들을 수도 없고 원하는 곡만 들을 수도 없고 한쪽 면이 다 되면 뒤집어야 하며 약간의 충격이나 먼지에도 음이 튀는 일들이 종종 있곤 한다. 물론 CD도 아주 안 튀지는 않지만, 게다가 LP 특유의 치직하는 잡음까지. 그렇지만 그 소리가 매력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불편한 LP를 더 비싼 돈을 주고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소위 LP 예찬론자들을 보면 그들이 LP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뼈저리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불편한데도 말이다. 그들은 LP에게서 따뜻한 음악의 소리가 느껴진다고들 했다. 언젠가 내가 얘기했던 종로의 그 희귀음반 전문점도 LP만 취급한다. 그곳은 아주 작고 허름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있다. 마지막으로 LP 한 장을 구해달라고 했던 게 하노이 락스의 그룹의 음반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음반은 몇 달을 기다려야 했지만 구하지 못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돈을 환불해 주시면서 미안해 하시던 게 생각이 난다. 몇 번 못 배웠지만 참 따뜻했던 분 같았다. 반면에 CD라는 놈은 차갑다. 그 반짝이는 금속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치 오차도 없이 떨어지는 그 음질에서도 그런 걸 느끼곤 한다.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작아지고 뛰어나지지만 점점 차가워지는 것들이 많다. 지금 나도 이렇게 컴퓨터를 마주 대하고 컴퓨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지만 컴퓨터란 이놈도 무지 차가운 놈 중 하나다. 그래서 사람들도 차가워지나 보다. 예전에는 못 느끼던 차가움들이 사람들 사이를 떠돈다. 분명 나의 온도도 얼마쯤 내려간 게 분명하다. 아침나절에 책장 옆에 있던 퀸의 라이브 앨범 LP판 덕분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다. 따뜻해지자. 이 말을 나에게 해본다. 어느 한순간 가슴이 식어버리는 것을 경계하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 말들을 해본다. LP처럼 조금은 불편해도 LP판처럼 따뜻함을 지니고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있는 것은 내가 더 따뜻해지기 위해 마음을 덮이고 있는 중이라 여기고 이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그렇게 보내보자. 네, 정말 요즘은 너무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굉장히 편리한 점도 많아졌지만 저도 좀 이 작가님의 말에 공감을 했어요. 인간관계도 뭔가 이제 디지털로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막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는 그런 감성들, 조금 마음이 전달되는 게 덜한 것 같아요. 그쵸? 손글씨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정말 잘 쓴 글이라고 해도 프린트로 뽑아서 준 글과 정말 손수 적어서 준 글의 그 따뜻한 온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점점 더 디지털화 되니까 뭔가 더 좀 차가워지는 느낌? 그리고 기계화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가슴이 정말 식어버리는 것을 경계하고 따뜻해지자라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채널이 순영의 최고의 독서가 또 위안을 주는 그런 이제 채널이잖아요. 또 그에 딱 맞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드릴게요. 전 아이러니하게도 약을 끊는 동시에 또 다른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조그마한 알약. 가끔씩 쓰디 쓴 절망의 잔을 들이킬 때도 전 이 희망이라는 알약 하나를 같이 입에 털어 넣음으로써 절망에 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약효가 그 흔한 병원의 약보다야 그리 뛰어나지는 않다지만 적어도 희망은 평생 먹어도 되는 부작용 없는 안전한 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희망의 약효는 서서히 흰 무명천에 색이 물들듯 그렇게 제 몸과 마음을 물들입니다. 게다가 희망이라는 알약은 돈을 들여서 살 필요도 다 떨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 한구석을 열면 그곳에는 거대한 제약회사의 기계 부속품 따위는 없지만 아주 조그마한 자신들이 그 희망이라는 약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답니다. 사람 몸의 모든 기능이 그렇듯 이곳도 마찬가지로 쓰여지지 않게 되면 그 기능을 점점 잃게 된다죠. 그렇게 되면 절망이나 슬픔 따위의 쓴잔을 들이킬 때 희망이라는 해독제를 같이 먹을 수 없게 된답니다. 그럼 절망, 슬픔, 아픔 따위에 중독되어 버릴 테고 제 삶은 어둡고 어두워서 저 앞을 바라볼 수 없을 거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 몸 안에서 아직도 희망이라는 약이 생산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죠. 그리고 가끔 너무 많은 양의 희망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쌓아두지 말고 절망과 슬픔 그리고 아픔에 중독되신 분들에게 그 해독제를 나눠주길 권합니다. 그럼 어느새 자신의 주위에는 거대한 희망들만 넘실대고 있을 게 분명하답니다. 혹 부족한 분들을 위해 전 오늘도 희망 알약을 만들러 가야겠습니다. PS. 제가 모자랄 땐 당신이 꼭 채워주시리라 믿을게요. 네. 희망이라는 알약.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희망이라는 알약입니다. 정말 부작용도 없는 거고 돈도 안 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서도 이 희망이라는 알약을 나눠받을 수가 있죠.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함께 이 희망이라는 알약을 서로 나눠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알약을 선물 받고 저도 또 선물을 해드리고 그러면 오늘 하루를 또 잘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또 제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내 삶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랑 항상 이렇게 어떤 삶에 좀 고민이 있고 답을 구하고 싶을 때 이제 간증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자신의 앞마당만 보기 때문이다. 내 앞에 앞마당에는 정말 뭐 인간관계, 당장 먹고 살 문제, 뭐 건강 문제, 막 이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 삶은.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 아주 넓은 길이 나 있다. 앞마당만 보지 말고 그 넓게 펼쳐진 길을 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삶이 힘들 때 사실 점점 더 내 여기만 보게 되잖아요. 저도 보면은 과거에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당장 진짜 그 앞에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고 30대 이제 중반이 됐는데도 결혼도 하지 않았죠. 남자친구도 없었죠. 벌어놓은 돈도 없었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은 하고 있었지만 그 일도 과연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막 어떤 불안감. 당장 이 코앞만 보니까 내일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고 내일 당장이 두렵고 10년, 20년 후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그 당시에 그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고민들은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별게 아니거든요. 이 인생이라는 걸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하고 있는 이 고민이 정말 내 1년 후, 10년 후에 엄청나게 내 삶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당장 오늘 내일 삶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삶이 힘들 땐 저 지평선 너머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막 이 콘크리트 위에서 막 삭막하게 살다 보니까 더 이 당장 앞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정말 산에 가든 좀 탁 트인 곳에 가서 자연과 함께 땅도 밟아보고 이렇게 좀 기분 전환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도 휴식을 주고 그 안에 있는 희망의 알약도 같이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열심히 우리 살았고요. 내일 하루도 기운내서 또 이겨나가기로 해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